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두 TV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오늘의 뉴욕 증권 시장의 5대 핵심 이슈와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은 챗GPT의 라이벌인 AI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 바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 표준시 오후 9시에 연두교수를 전달합니다. TV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12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무빙 온. 다우지수는 240포인트 하락한 후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채권 수익과 달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월요일 세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파월의 금리 인상 후 발언을 다소 비극파적이라고 보고 주식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BNY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투자자 솔루션 책임자인 시니드 콜튼 그랜트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응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5가지 핵심 이슈를 모두 말씀드린 다음에 세세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AI, 인공지능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AI wars. 지금 켜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챗 GPT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이 자체 대화형 AI 제품인 바드를 발표했습니다. 알파벳 회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바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바드 발표지구 보낸 내부 메모에서 CEO 썬더로 피차이는 모든 구글 직원에게 제품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차이는 내부 해커톤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화요일 AI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의 창시자인 오픈 AI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오픈 AI CEO 샘 엘트만은 자신과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타야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향인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벤트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연합시간의 상태 State of the Union Time. 화요일 밤 국정연설을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감시 아래 경제를 수호하는 큰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고 임금은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NBC의 엠마 아키노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곧 닥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험난한 착륙의 기회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도 시급합니다. 미국은 최근 이를 위반했지만 몇 달 동안 디폴트를 유예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은 정부가 공화당이 운영하는 하원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이 경제 재앙을 피할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는 TV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TV? 텔레비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코드 커팅이 가속화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학관계가 장기적으로 TV 환경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입니다. CNBC 알렉스 샤먼과 릴리안 리즈는 12명 이상의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미디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3년 후에도 TV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베리 딜로, 벨라 바자리아, 제프 주콜, 빌 시몬스,
바이런 알렌 등 TV의 미래,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배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오늘의 5번째 핵심 이슈, 경험의 프리미엄 부여. Putting a premium on experience. 미국 최대의 영화관 체인이 좌석에 대한 새로운 계층별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AMC 월요일 극장 중앙을 의미하는 소위 선호 시야가 있는 좌석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당에서 덜 선호하는 부분에 가치 있는 가격의 좌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할리우드가 대유행 초기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함에 따라 올해 더 큰 개봉 일정을 위해 극장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스튜디오와 극장 체인 모두 고급 좌석이든 고품질 사운드 및 영상이든 시청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이 성공이 모델입니다. 이 영화는 더 비싼 3D 및 프리미엄 티켓 덕분에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상이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드리고 이를 근거로 2월 7일 화요일 동부시간 오후 4시 폐장 후 오늘의 시황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5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 후 1.9%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1.4%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9%를 얻었습니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은 262포인트, 즉 0.8%를 추가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워싱턴 DC 경제 클럽에서 정오 대화에서 그의 발언 도중과 직후에 반등했습니다. 한때 다우는 275포인트 이상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의 발언에 환호하면서 각각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으며 상품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입니다. 파월은 나중에 토론에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잠시 동안 투자자들에게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3가지 주요 지수는 처음에 파월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후 녹색으로 정착한 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실은 우리가 데이터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강력한 노동시장 보고서나 더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계속 얻는다면 우리가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화요일 논평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투자자들에게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주식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피어런트의 투자 전략 및 리서치 전문회사인 데이브 그레섹은 시장은 2가지 매우 다른 시나리오를 할인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거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의 관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크게 의존합니다. UBS는 메타 플랫폼이 틱톡에서 공유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UBS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보낸 시간을 되돌리고 틱톡에서 공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투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형식의 비디오 참여에 대한 4분기 EPS 통화에 대한 논평은 메타가 이 공간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전 징후를 뒷받침하며 2022년 해계년도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사이의 18분 소요 시간 간격이 10% 감소할 때마다 통합 매출 성장의 1.4 PPT 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회사의 릴즈 제품이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까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왈름슬리는 말했습니다. 1월에 인스타그램에서 보낸 전 세계 시간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틱톡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AI가 빅테크 수익에 대한 점프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 따르면 몇몇 메가캡 기술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알파벳,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지난 몇 주 동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다고 이 회사는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가 운영하는 챗봇의 성공적인 출시는 공간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구글은 화요일 바드라는 공개 테스트를 위해 공개할 새로운 대화형 AI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소화하면서 튕겨나온 세 가지 주요 지수는 거래의 마지막 시간으로 향하면서 녹색을 유지했지만 최고치는 아닙니다. 모겐 스탠리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발언 이후 주식이 왕복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겐 스탠리의 세스 카펜더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언급에 따라 왕복 여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를 왕복 여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카펜터는 화요일 CNBC의 더 익스체인지에서 사람들이 고용보고서 이후 매파적인 재설정을 찾고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자회견에서 이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가야 할 중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 대략적으로 시작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P 500은 화요일 오후 거래를 통해 상승했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파월의 언급에 따라 초기에 급등했다가 냉각된 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파월은 경제적 놀라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 지난주 일자리 보고서와 같은 놀랍도록 강력한 경제 데이터가 중앙은행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경제 클럽에서 현실은 우리가 데이터에 반응할 것이라며 따라서 예를 들어 강력한 노동시장 보고서나 더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계속 얻는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이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3월과 5월 회의에서 금리를 각각 4분의 1포인트씩 인상한 다음 일시 중지하고 연말 이전에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용어 디스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인플레이션에 비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기자들에게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발언에서 파월 의장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플레이션 감소라고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의회가 부채 한도 올리지 않으면 연준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지난달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한도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고 추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파월 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으며 관리들은 그렇게 하면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서비스 부분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부분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으며 주택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를 목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서비스 부분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56%가 나머지 서비스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장 큰 부분이며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파월은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이 시작됐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초기 단계라고 말합니다. 상품 부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은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파월이 말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매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울퉁불퉁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했듯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파월은 말했습니다.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다우는 코스를 뒤집었습니다. 다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세션 초반에 186포인트 하락한 후 긍정적으로 바뀌고 18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결국 260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컴파지도 각각 1% 이상 상승한 힘을 얻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 초반에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말에 주가가 하락했던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으며 상품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입니다. 정리해고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정리해고 계획 발표 후 줌 비디오 주가는 거의 8% 급등했습니다. 줌 비디오 공유회사가 직원의 15%인 약 1,300명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후 정오에 거의 8%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4% 이상 올랐습니다. CEO 엘릭 위어는 회사 웹사이트에 공유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세계가 대유행 이후 삶에 계속 적응함에 따라 회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것이 우리 경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적응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항상 이론과 뉴스와 시세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투자 감각을 익히고 공부에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